아니, 그 같이 지금 되는데 지금 가면 470 사이고요. 지금 474를 했는데 이제 저울에 비닐봉지과 동결 전 농구에 측정하는 것이 드림량 측정입니다. 염장법과 지금 강의하는 이걸 한 거예요. 형님 그거 먹고 이걸 4월6일날 세무사하고 같이 다 할 거거든요. 469회입니다. 노란진 지금 오늘 수산유통 강의하기 이제 전에 들어갑니다. 이걸 무조건 형님이 드셔야 되는데 드림량 측정이 있어요. 먼저 1번 그죠? 드림량이고 이번에 염장법 소금에 해가지고 소금과 물의 양입니다. 이 보매도 방법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기까지 잘 나가는데 수의 가격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3번이 TDT 곡선 해가지고 시간하고 온도가 지나면 품질 저항률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까지는 저도 이해가 빨리 가더라고요. 계산을. 그 다음 밑에 기출 문제가 있죠. 한번 넘겨보시죠. 일단 여기 컴퓨터 다 강의 자료에 다 올린 거거든요. 여기 저번에 컴퓨터 좀 발행한 건데.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수산물 유통 마진입니다. 밑에 보이죠? 마진. 그냥 하나 더 넘어갈게요. 마진이니까 마진 문제가 지금 2차도 한 문제 나오고 1차에서도 서너 번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했는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만 한다 그러면 계산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이게 마진이 이게 한 2-3페이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차에는 공식 써야 돼. 수식 써야 돼. 아니지 답을 써야 돼. 답을.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5번요. 수산물 유통용 수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쭉 넘겨보시죠. 예, 그게 지금 저는 저도 지금 경장에서 그 깊이가 뭐냐면요. 이거 뭐냐 수산물 유통용 수의 가격은 이거거든요. P분의 델타 P의 Q의 델타 Q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격 변화분의 가격이 천의 기준치가 여기 보세요. 고등어와 매월 500 상자다. 가격이 10분 이상 되면 500원은 50원이죠. 그러면 500. 한 4월 4일 방치하여. 바로 넘겨버렸는데 지금 이게 또 못하는 거 같네요. 10분에 500? 깔치 한 마리 밑에 문제 볼게요. 깔치 한 마리가 5,000원에서 만원으로 상승했어요. 5,000원에서 만원으로 상승했으니까 마이너스 5,000원이잖아요. 그죠? 대나가. 그 다음에 분해, Q입니다. 소비량은 수요의 가격 따라서는 이걸 0.4라고 지금 두 습니다. 그래서 Q가 얼마냐? 이런 게 물어봤거든요. 그 밑에 문제도 전원 문제. 이 전원 문제 같은 거는 200에서 300을 줬잖아요. 200에서 300으로 올라갔으니까 더하기 300 분의 판매량이 600에서 Q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00으로 400이 되면 200이 줄었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런 계산이 지금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이고요. 그 다음에요. 통조는 진공도입니다. 맞죠? 진공도도 지금 오늘 그 구광희 형님 왔으면 좀 물어보려 했는데 진공도 문제가 있고요. 진공도 문제가 동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결 공정 중 열량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봤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계산하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보고 4월 6일날 이거 계속 할 겁니다. 4월 6일날 할 거니까 가지고 형님들 자로 그거는 무자도 가져가서 보십시오. 컴퓨터 쪽에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4월 6일날 보기로 하고. 네. 가고. 지금 이 계산이 지금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 올리지만 그걸 해가지고 계산 방법. 끌까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갈게요. 수산물 유통은 이제 진도를 빼야 되니까. 지금 이거 수산물 유통자 1차 1호를 나가는데 그 기출이 나가는데 기출은 보면은 물론 그 유통이니까 200번입니다. 200번입니다. 200. 네, 200번부터니까 2편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2편이 들어가는데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1차 1원 289페이지입니다. 네, 그 정도만 하고요.
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통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가 지금 그 470하고 469하고 강의를 할 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었는 분이 또 계시니까 형님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 수산물을 보면은 그 1차하고 2차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통 분야가 65에서 75%가 중복된다 했습니다. 특히 1편의 법령입니다. 그리고 2편에 지금 수산물 유통론입니다. 유통론이고 3편이 지금 수학 전후 품질 관리입니다. 그리고 4편이 지금 수산 일반입니다. 자, 이것까지로 해서 수학 전후 품질 관리론이 가장 이론적이죠, 그죠?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이면서 또 뭐냐면 식품공정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 일반은 지금 행동부터 합니다, 형님. 그리고 나서 저런 품질관리 이론적이니까 우리가 가장 답답한 파트가 지금 저번에 강의를 일단 397인가 저 강의 유튜브 올렸습니다. 수산 일반 저번 주에 했죠. 근데 수산 일반은 물론 일반 이론입니다. 이론이 있고,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양식할까 이런 얘기 질병 문제가 모릅니다. 여기 이론에는 전체 이론이니까 여기가 수산물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식중독이라면 가지고 있는 어떤 독 같은 거 이런 얘기는 오고, 수산 일반에는 이론이고 자연에서 접하는 거하고 양식이 접하는 게 있습니다. 양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할 때는 질병이라는 개념으로 또 뺍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 일반이니까 고기를 어떻게 잡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고기를 어떻게 양성하고. 그리고 나서 법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수산물 전후 품질 관리는 식품공정이라는 이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실무의 지침 같은 게 식품공정입니다. 실무입니다. 이게 바로 실무라는 겁니다. 2차에서 실무라는 얘기로 빠집니다. 물론 법령에서도 실무가 들어오지만 이런 식으로 흩어갑니다. 왜? 중복이 65, 75%니까 어디가 지금 1편, 2편 우리가 나누는 과목은 4과목으로 하지만 사항은 다르다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전반적인 걸 다 보면서 요번에 1편 과목이구나 2편 과목이냐 이렇게 구분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일반에는 수산업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법이 수산업 어촌 발전기법이 있죠. 발전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리법이 있고 여기가 이제 토탈 럴라버 키치가 있고요. 수산어촌 발전기본법이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이 수산어촌 발전기본법하고 수산업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기본법입니다. 수산 일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은 기본 수산 일반법이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좀 쉽다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는 법치주의다 보니까 법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이 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접근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수학 전후 품질 관리는 답답한 파트고 지금 그래서 미리 강의한 겁니다. 다음 달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 지금 유통론입니다. 자 올해는 유통론이 저도 지금 그 작년하고 상황이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유통론이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이라는 그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도 나오지만 1차에 포함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2차는 무조건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1차에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1차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수산물 유통론이지만 이 법령은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가 469 TTT 곡선부터 다 마지막으로 다 했지만 470부터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법률만 할 게 아니고 올해는 시행령하고 시행구칙까지도 지금 그래서 미리 강의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유통론에 법령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론은 물론 이론입니다. 경영학 이론이 들어가겠죠. 경영학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수요
공급곡선이라는 말이 아까 전에 있었죠. 여기서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산업 어촌 발전기법에 수산업 유통업이 여기 있죠. 유통업이. 여기는 유통업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가 수산업에 관한 유통업이 들어갈 겁니다. 유통업. 수산업인가? 유통업이 수산업 어촌 발전기법에 들어가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얘가 유통론에 여기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을 하니까 산지가 있고 생산지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관이라든지 유통을 하고 소비지까지 갈 겁니다. 이게 유통업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와 소비지까지 사이에 유통마진이라는 개념을 빼냅니다. 그러면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관이나 창고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통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통마진을 뺐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TTD 곡선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렇게 모든 전반적인 개념에서 TTD 곡선이나 시간 허용한 온도로 했는데 이걸 보관을 하니까 자 냉장을 하든 냉동을 하든 보관을 하니까 보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에 수산물을 생산 후에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품질 저하합니다. 품질 저하 관계가 TTD 곡선은 수학 전후 품질 관리 이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유통은 이쪽으로 빼야 되지만 TTD 곡선은 이쪽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품질에 관계돼서는 품질 전후 수산물 품질 전후 품질 관리로는 여기서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시라.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통론이니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하고 유통론입니다. 그러면은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만 할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가기 위해서는 또 판매를 해야 될 겁니다. 홍보, 그러니까 프로모션 이럽니다. 프로모션.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사피와 사시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어떻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접근할 것이냐. 여기서 사피, 사시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통론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피와 사시가 지금 이게 1차 두 분인가 세 번 나오고 2차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예까지도 있습니다. 사예까지도 있고요. 이게 지금 유통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통론에는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확하게 이론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유통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산지란 말도 있지만 유통을 할 때 소비지까지 갈 때 시장이 나오겠죠. 시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 저 노량진이면 노량진 이건 뭐라 합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중앙시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그러죠. 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 도매시장 그리고 뭐 중앙도매시장 그리고 민영도매시장 그리고 나서 유사도매시장 그리고 나서 산지 위판장 그리고 여기는 산지 유통인 여기가 저 법에서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유통인 이런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통론에서. 그런데 도매시장이라든지 중앙도매시장은 그 수산물 유통 및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공부를 하면 이하고 여기 하면서도 유통에 관계 시장 문제가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론서에서도 편제를 어떻게 했냐 입니다. 그러면은 유통론을 보다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만 보면은 유통론에 대해서 수산물 1억제도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유통론에서 볼 거냐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올해가 법령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법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 법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법령에 볼게요. 1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건 다 이제 아시고 2번 유전자 배량 LMO법
안전선법,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같은 거. 3번 원산지법, 그냥 원산지법 바로 뺍니다. 여기에 원산지법. 4번 여기입니다. 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법입니다. 안전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있냐면요, 올해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령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법령에 들어갔으니까 얘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들어갔습니다.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변형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친환경법이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1차가 농수산물 분리관리법이 10문제 나왔습니다. 엘레모법이 한 문제, 2문제 나오고요. 원산지법이 지금 5문제. 유통에 관한 안전법이 5문제. 유통, 여기 친환경법이 2문제, 10문제 해가지고 25문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유통의 관리 및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유통의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 1억제가 지금 12월 1일부터 분리와 신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49조와 48조가 뭐냐면은 기존의 6단계에서 4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수부에서 최근에 6월달에 2030 수산물 수산자원 관리 보존에 관한 시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수산물을 양성을 하고 양식을 하는데 지원을 쪽으로 많이 갔지만 소비자와 관계에서는 6단계가 4단계를 만들 것이고, 또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양식보다도 수산물을 지속 가능한 MSY, 지속 가능한 최대 허용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원하고 관리할까, 수산자원관리법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해수부의 2030 정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30 정책이 여기 들어가 있다. 같이 얘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나서 35조 유통법에 골드체인이 있습니다. 골드체인, 저온저장. 그 다음에 47조가 직거래입니다. 그리고 52조가 전자거래입니다. 전자로 팔아라는 거죠. 요새 많이 하죠, 산지에서. 그러면 수산물 1억제부터 이론이 다 있지만 이 수산물 유통에 관계된 것은 생산지가 있으면요, 바다잖아. 바다는 양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육합니다. 양육지를 산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육지를 산지라고 보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를 개념하는 겁니다. 수산물 유통에 관리하는 법률은, 관리 지원하는 법률은 양육지에서, 특히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갑니다. 범위가.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의 관리의 유통 및 가격 안전법은 뭐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겠지만 특히 이 내용은 시장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유통 관리하는데. 시장, 중앙도매시장, 국가가 하는 겁니다. 지자체 국가가 하는 겁니다. 지방도매시장, 도시에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민영도매시장, 민영이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아닌 민영이 도매시장 설비를 갖추가지고 도시에서 허가라든지 받을 겁니다. 민영도매시장. 그리고 나서 유사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유사도매시장은 법적인 시장에서 중앙도매나 지방도매시장을 또는 민영도매시장 같이 법적인 시설을 갖추가지고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닌 유사한 시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다 만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냉장, 냉동 창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유사도매시장입니다. 그걸
도지사나 지방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 관리를 합니다. 이런 게 지금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유통법을, 수산물 유통론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수산물 유통론 해가지고 기출문제만 풀고 법 몇 개만 봐가지고 이 개념이 서겠냐 이게. 제가 지금 한 15분 동안 얘기한 게 뭡니까? 시험은 첫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이렇게 나누었지만 결국은 모든 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69, 470, 469는 계산 문제를 지금 다 올리는데 저도 계산을 싫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자, 수학 전후 품질 관리에 보면 소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금의 보매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 양이 얼마나 들어갈까, 침투될까, 이게 보매도 양입니다. 여기 뭡니까? 자, 보관 온도와 품질 저하의 관계는 TTD 곡선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산물 유통론에 대해서는 유통에 대한 관계가 되니까 유통마진이 여기 있습니다. 유통마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론이니까 아까 수요 공급 곡선이니까 수요 탄력성 일렉트릭 해가지고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여기서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계를 할 때 수산물 전후 품질 관리하니까 동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여기 나오죠. 동결 열량은 어떻게 될까? 시간당 어떻게 될까? 그죠? 동결 열량. 동결하기 위해서 열량을 뺏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얼기 위해서는 여기 동결 열량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과목을 전후 품질 관리는 여기 있어 여기 빼고 뭐 수산 일반 같은 여기 있고 수산 유통론 여기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놔야 2차에서도 서로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험 볼 때만은 법령은 이렇다, 수산물 유통론이 이렇다, 수학 전후 품질 관리는 이렇다, 수산 일반은 이렇다, 이 정도까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를 유통론을 한다 그러지만 법령까지 기출문제를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는 1차 이론서가 지금 나왔으니까 1차 이론서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가. 그래서 4월 달에는 1차 이론서와 기출문제를 다시 다 풀 겁니다. 같이. 그리고 2차 문제까지 같이 할 겁니다. 여기 어렵더라도 4월 달에는 그렇게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5월 달에는 한 바퀴 더 돌고, 그리고 6월 10일부터 접수하고 7월 20일까지는 1차가 답답하다 그러는 사람은 1차만 치중해가지고 한 달을 미뤄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말은 유통론은 여기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470하고 강의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471하고 2를 올렸습니다. 강의를 유튜브에. 그러고 나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대해서 473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474인데 전반적인 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유통이 뭐다 라는 걸 알려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기출은 1차 기출 28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이론은 다음 주에 들어가고 이론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날 때는 한번 보시고, 이 이론을 볼 때요, 유통이 뭘까? 처음에 280, 그 다음에 유통의 기능은 4대 호용과 유통 기능이 있고 소유권의 문제. 그러니까 수산물의 잡고 나면은 자본자의 권리 아닐 겁니까? 그죠? 그 사람에 넘기는 거는 판매한다든지 매매를 하는 거는 소유권이 이전이고, 그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지까지 그 전에 유통 관리하는 것은 상적입니다. 상적. 그러니까 물적, 상적 유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통론은. 그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물적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고 상적은 소유권 말고 물적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보관, 저장 이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유통구조 시간 나면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볼게요. 네,
체크해주는 거는 감을 좀 익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주요 수산물의 유통구조입니다. 이 주요 수산물의 유통구조는 살아있으면 하루고, 신선한 건 서너고, 그 다음에 냉장, 냉동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통구조를 하는데도, 뭐, 직접 유통, 간접 유통 이렇게 교수들이 나눕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96페이지 밑에, 개통출하와 비개통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봤죠? 개통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법적인 어떤 수산업법. 자, 여기 보세요. 수산업법을 보면 갑자기 지금 유통을 하는데 수산업법을 갔습니다. 제가 지금 문법 없이 하기 때문에 제 머리를 보고 하기 때문에 답안 틀리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에 보면요. 매너가 있고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그리고 등록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유어장 같은 거 지정을 합니다. 매너와 허가만 받은 데서 유어장, 그러니까 산천지, 산천어 잡는 데 있잖아요. 그 유어장입니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너나 허가, 특히 매너는 걸립니다. 특허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업권이라고 합니다. 이 어업권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어촌입니다. 어촌이라든지 집단, 그리고 어촌계라든지, 그리고 나서 지구별, 그러니까 뭐, 군산이면 군산 수협, 이런 식으로 군산계, 그러니까 군산이면 군산, 그 지역의 계, 이런 사람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은 사람이 수협이라 합니다. 지역 수협이라 합니다. 물론, 중앙에도 있겠죠. 중앙 수협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협이라는 어촌계에 자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회사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통입니다. 이게 개통이랍니다. 정식으로 받은 게 수협을 통한다. 이게 개통입니다. 개통출합니다. 자, 여기서는 갑자기 유통에서 보면요. 개통출하라는 말이 나왔고, 비개통출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넣고 그거 있으십시오. 제가 형님 한번 적어보십시오. 수산업법 구조 적으십시오. 수산업법 구조만 적으십시오. 그러다가 아니면 개통출하 비개통출하에다가 밑에다가 수산업법 구조를 찾으십시오. 수산업 구조. 그럼 듣기만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산업법 구조입니다. 수산업 구조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마을업 등의 매너. 마을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정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지구별 수협에만 매너합니다. 그러니까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만 매너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통출하는, 여기서는 개통출하 해가지고 정식으로 법을 매너 받은 사람만 개통출하라는 겁니다. 협동조합, 이게 개통출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너를 받지 않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곳은 비개통이라는 겁니다.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유통법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유통법을 하면서 수산업법을 들어갔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인력원에 수산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통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촌계라든지 지구별 수협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만 그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너입니다. 매너를 받으면은 시장, 군수, 기초단체장이 허가를 해주죠. 허가 맞나? 매너를 해주죠. 매너를 하고, 외 양식업은 해수부 장관이 매너를 하죠. 매너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을업, 협동양식업, 복합양식, 어루동양식, 페루양식, 해조류양식, 정치망업 양식 같은 거는, 정치망 어업 같은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너를 하고요. 외해 양식업은
해수부 장관이 면허를 합니다. 그 수산 일반할 때 들었죠, 형님? 그러니까 아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산업법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산업법이 지금 수산 일반을 보는데 갑자기 이 유통을 보는데 수산업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넓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사회할 때는 따로 국밥으로 공부해서 됐지만 오해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계가 다 된다 이런 개념을 지금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개통출하와 비개통출하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수산업법 구조에 따라서 어촌계라든지 지구별 수협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통출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개통은 맞아 뭐예요? 생산자가 수협에 유통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수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어촌계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회사도 할 수 있고 지구별 수협 그러니까 군산 수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산 수협에서도 밑에 자회사가 또 있겠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개통입니다. 그 자회사 자회사라는 것은 아니 엄마가 있으면 아들 만나가지고 이쪽 저쪽 지역마다 해줄 수 있죠. 본사가 있고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협에 지구별 수협에 자회사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뭐가 있어요? 군산이면 또 뭐가 있죠? 군산이면은 뭐 군산 맨이 있으면 맨 그 수협이겠죠. 그런 식으로 보십시오. 일단 본사 밑에 자회사. 근데 그게 이제 여기는 지구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벗어나지는 못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하십시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수협외의 유통기구다. 그게 비개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러 유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 일단 끊고 475회를 1차 29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끊고 왜냐면 이 진도가 지금 다 나가고